막 그래가지고 네. 예, 좀 그게 관산이 뭐 전부 다 예, 좀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네, 네. 예. 자, 우리 저기 유 집사님은 어떤 기대감이 드십니까? 이제 동사를 시작하시는데. 아, 참 시차 적응은 좀 되셨나요? 예? 시차 시차 적응이 좀 적응.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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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괜찮습니다. 아, 예, 아, 그 다행이시네요. 빨리 적응하셨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예. 예, 이거는 좀 그 수월했던 편인 것 같아요. 예. 어떤 한 분들은 막 달씩 한 달씩 갔는데, 간다하던데. 예. 아유, 저는 뭐, 지금도 헷갈리는데 이게 동사까지 그냥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완전 비빔밥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우리 집사님 시차 너무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지금 10월 며칠이죠? 오늘 21일이잖아요. 한 번 더 예, 있나요? 다음 예, 10월 달에 한 번 더 예, 있죠? 한 번 더 그다음에 있어요. 예. 또 있죠. 네네. 그다음에 11월에 한 네 번, 그다음에 12월에 해서 한 번 이제 앞으로 한 대여섯 번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동사만 할 겁니다. 이제 거의 예, 동사만 해 음, 가지고 예. 음,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제가 이게 마지막 저기 파워포인트예요. 만약에 제가 의외로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좀 더 나가야 된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또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 거를 예, 그래서 이게 아니, 지금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만들지 마시고. 제가 만드는 마지막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예, 동사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동사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심심해가지고 몇 개까지 얘가 바뀔 수 있는데 84개인가까지 바뀔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동사 지난번에 하나가. 그렇게 예, 말씀하신 거. 예,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배웠던 그 미국 책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주먹국으로 외우게 만들었는데 요 음, 책은 지금 요거 요 책 제가 보고 있는 여기 우리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 만든 요 책은 이 한국 분이 쓰신 책인데 이 동사도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 해서 그때 제가 몰랐던 거를 그냥 그때는 무작정 외웠었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써 놓으셔가지고 되게 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집사님은 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사 들어가시는데. 네, 드디어 이제 동사 시작하는구나. 동사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가 있다는 거 이제 대충 알았고, 이제 뭐 예.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년이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기가 바뀐다. 아니, 명사, 형용사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제 동사 이렇게 바뀐다. 자, 우리 사모님은 이제 영어를 영문과를 전공하셨으니까 그거는 고래 영문과면은 쪽이고, 예? 그거는 고래 쪽이고, 예, 아무튼 옛날 간에 얘기고. 그 문법보다는 저걸 많이 하시죠. 문학 쪽을 많이 하실 예, 텐데.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문법 쪽으로 여쭤보자면 그 문장에서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에서. 질문이 뭐죠? 동사, 주어 동사죠. 동사를 찾아야죠. 맞습니다. 이 헬라어 똑같습니다.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동사. 예, 예, 예. 주동사 찾는 걸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길잖아요. 예. 에스 같은 경우 되게 길잖아요. 그럼 주동사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요. 동사 모양을. 그리고 그거 동사인지 어떻게 알지? 나중에 이거 다 배우실 건데요. 모양이 다 있어요. 거기에 어미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가지고 주동사를 찾아야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토플 시험을 보려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요. 토플 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 음. 강사가 그때 그 강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어 문장도 동사를 찾으래요. 그럼 동사가 예를 들어서 그 한 문장에 5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접속사가 4개가 있다는 얘기. 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주동사고 나머지는 거기 뭐 종속절이나 여기에 대한 그 동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동사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모님은 동사 이제 들어갈 건데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휴대반, 급정밤, 좀 무서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또 저기를 하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동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목사님, 첫 그 시간, 지금 이제 녹화 시작하셨나요? 제가 녹화를 안 했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아까 제가 끝나시,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중간에 잘랐습니다. 제가 아, 쉬는 그래? 시간에, 예, 그때, 예,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예, 네. 그때 잘랐고요. 지금 다시 하면서, 예, 말씀 중에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김웅 집사님 말씀하실 때.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부담 없이 꼭 그 헬라어의 그 동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동사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게 버퍼링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동사 지난번에는 아예 그러니까 동사 파워포인트 띄우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 좀 동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좀 몸풀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조금 현재형만 조금만 좀 해보고 오늘은 그걸 목표로 이제 앞으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네, 6강. 마지막 PPT입니다. 동사. 자, 동사의 시제.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좀 낯선데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다른 부분들,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현재, 미래, 그쵸? 이제 현재, 미래의 형은 아시죠? 그죠? 현재는 뭐 지금 시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 이게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헬라어는 완료 시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가 되게 많습니다. 과거가 3개나 되잖아요. 6개 중에서 50%를 하네요. 미완료, 부정과거, 완료과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시죠. 현재 시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뭐 틀린 거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빨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실 텐데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것? 지금. 예, 예. 지금인 거죠. 예, 지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공부한다.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공부했다. 예, 그럼 했다. 지금은 안 했다. 한다는 뜻이죠. 예,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동작을 말하는 거다. 근데요. 제가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여기 밑에 나오네요. 근데요, 이 헬러의 특징은요, 현재는 2가지가 있잖아요. 현재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한다. 이건 현재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건 진행형이죠. 그죠? 영어로 말하면 I study. 그 다음에 I am studying.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형하고 현재 진행형이 따로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영어 신학교 다닐 때 영어 책에서는요, 헬라어 영어 책에서는요, 헬라어 현재 시제를 ing형으로 다 번역을 해 놓더라고요. 그만큼 현재는 ing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신약 특히 얘기할 때 이거는 언어로 현재형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설교에서. 저도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따로 없고 현재 진행형의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 내가 헬라어를 공부한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헬라어로 내 지금 공부한다 이거 쓰고 있으면 계속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예, 이런 의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썼다는 얘기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형. 미래형은 어떤 미래형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죠? 앞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안 일어나는 건데, 저 옛날에 중학교 때 단순 미래, 뭐 의지 미래, 1인칭일 때는 의지 미래일 때는 이를 쓰고, 뭐 단순 미래일 때는 쉐를 쓰고, 그다음에 뭐 2인칭, 3인칭에서는 쉘이 뭐 의지 미래고, 그다음에 뭐 will이 단순 미래고, 그럼 단순 미래하고 의지 미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의지미로는 자기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죠. 내가 자기 이렇게 할 뜻이 거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will study 하면 내가 반드시 공부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야,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니? 제가 그 얘기 I 많이 will.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유 공부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이 의지미래인 거죠. 내가 반드시 공부할 거다는 거죠. 근데 단순 미래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언젠가 뭐 할 거다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부르겠죠. 그죠? 배가 부를 거야. 밥 먹으면. 그런 것들이 뭐 단순 미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신학교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신학교를 공부 다 하시면 내년에 졸업할 거야. 이거는 의지일까요? 단순일까요? 단순이죠. 단순히 둘 예, 다 그둘 다 있을 것 이거 의지 같아요. 같은데요. 의지 가지고 공부 안 하시면 졸업 못 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는 못 졸업 못하죠. 자연스럽게 졸업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안될 텐데 그렇게 뭐 이렇게 의지 미래가 있고 단순 미래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차이들이 있다. 뭐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완료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거 영어 배울 때 이 완료형에서 아주 그때 영어 포기했잖아요. 현재 완료형에서 그때 영어 포기했습니다. 저는 뭐 수포자라고 그러는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저는 영포자였어요. 영어를 포기한.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제가 그때 그 학력고사 제가 그 목표가 서울대였었는데 서울대 그때 제 목표가 300 저희 340점 만점 시대였는데 제가 그때 그 모의고사에서 저기 마지막 모의고사 30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서는 300점, 300 몇 점을 맞으려면은 이제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국어는 저희 때 그 50문제였는데 무조건 45개 이상 맞아야 되고 수학은 뭐 그때 수학이 40점이었는데 20문제 하나에 2점씩 해서 40점이었는데 수학은 뭐 하나 틀리거나 많이 틀려야 두 개 틀리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 영어는 30개만 맞으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40개, 30개는 30개는 당연히 맞아요. 40개만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영포자였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이 완료형 때 중학교 때 이 완료형에서 포기했습니다. 완료형이 뭔가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 가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일단 헬라어는 과거형이 많으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나 우리 그 국어는 없죠. 국어에서는 완료형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은 그 시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네, 얘네들은 어떤 스팟이에요. 그죠? 어떤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는 지금 현재잖아요. 과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게 저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안 일어나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어떤 스팟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포토샵 사진이잖아요. 근데 완료형은 그 어떤 동영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게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studied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아까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게 완료형이죠. 그게 완전히 다른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현재 완료형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오는 것도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밥을 먹어가지고 아까 저녁을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먹어서 지금 되게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것도 완료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완료. 그러니까 완료형은 동영상이다. 동영상하고 같다. 어떤 스팟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때부터 어느 순간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거 완료는 제가 이전에 이렇게 과거, 칠판에 그 이전에 과거에 과거 있었다. 과거에서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릴 수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디 보자.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자 여기가 여기 현재입니다. 제가 이게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현재라고 할게요. 여기가
과거입니다. 그 이전의 과거. 예, 여기가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완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거 이전부터 앞에 그 X까지. 과거까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 완료의 예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I had finished my homework 이게 before dinner. 그러니까 뭐 그럼 과거 아닌가 그냥? 과거 예, 네, 완료. 과거 과거 완료 완료. 그러니까 과거 과거 완료가 완료. 뭐 예. 했었다. 예, 그치, I 뭐뭐 had 했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에는 완료형이 없으니까, 이제 굳이 없죠. 한국어로 없죠. 한다면, 어저께까지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냥 어저께까지, 과거까지 이렇게 공부한 걸 말. 끝냈죠. 예.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안 먹었냐면 점심을 너무 많이 과식을 해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예, 이것도 과거 완료가 되겠죠. 과거에 대과거에 과거 이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과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이런 게 예, 그게 되겠죠. 그러면 미래 완료도 있을까요? 미래 완료도 있습니다. 있죠. 예, 미래 완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9 p.m. 그러니까 9시까지는 그렇죠. 숙제를 예, 이제 끝내고.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될 거라는. 예를 음. 들어서 예, 내년 다음 학기에 졸업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 그게 지금 공부하는 게 영향을 줘서 예, 미래에 영향을 줘서 예, 이게 미래 완료. 영어에서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예, 미래 완료 사실 많이 안 쓰지. 예, 있습니다. 얼마나 예, 그렇죠. 예, 그게 완료.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거는 여기 헬라어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완료형이라는 거는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예,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게 그 결과가 지금의 영향을 나타내 주는 게 이런 경우도 예, 완료가 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뭐 그게 뭐 결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예, 이렇게 그런 거를 완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완료형 배울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완료형 그 사모님 어떻게 결과 또 뭐죠? 뭐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것들 예 뭐 상태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외우면 너무 어렵고요. 예, 복잡하고요. 힘들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요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과거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섯 가지 중에서 과거가 이렇게 세 개나 됩니다. 이 굉장히 이런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배우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히브리어는 아직 안 배우셨나요? 히브리어는요. 그러면 우리 그 국어나 영어는 저기가 뭘까요? 기본 시제가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죠. 네. 예, 기본형이 현재형이잖아요. 공부하다, 여기서 뭐 공부한다, 공부했다, 과거형, 공부할 거다, 미래형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요, 기본이 과거형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음. 예, 예, 예. 그냥 예, 그것도 신기하시죠? 예, 나중에 네.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예,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헬라어는 뭐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 미완료 과거, 부정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과거형 그러니까 밥 먹었다, 공부했다, 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 예, 그걸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게 부정과거. 예, 예. 제가 이거 영어로 배웠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오리스트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배우기만 하고 막 무작정 외우기만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리스트가 그냥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입니다. 그냥 단순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과거 예, 이거는 improper fact라고 해서 예, 이것도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그냥 예, 무조건 그걸 했는데 미완료 과거는 뭐냐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부하고 비동사 있어. 플러스 예, I am ing. studying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과거 진행형이면 I was study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아까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아까 공부하고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게 미완료 과거.
과거 완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 완료. 어떤 대과거부터 그 과거 때까지 일어나는 그거 완료형. 이렇게 세 가지 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미래 여기 했고요. 자, 미완료 과거. 부정과거부터 보겠습니다. 부정과거. 그냥 단순 과거. 우리 그 과거의 단회적인 동작. 그러니까 공부했다. 과거에 공부했다. 어제 공부했어요. 어제 아까 밥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완료형하고 달리 어떤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다.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거. 이게 이제 부정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미완료 과거는 ing죠.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하고 비슷하지만 현재까지가 아니라 그 아주 전의 과거부터 해서 과거 어느 때까지 그게 이게 과거 완료다. 아까 제가 여기 그림으로 여기 이렇게 해주셨죠. 그럼 여기다가 진행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거 진행형. 요거는 과거 진행형이나 현재 진행형은 사실 현재나 과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똑같다고 보는 건데 이 어떤 그 현재형은 어떤 상태를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현재 진행형은 그 동작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관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어떤 상태는 그냥 단순 과거라고 한다면, 그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는 그때의 그 동작을 더 강조해서 말하는 그 면에서 보는 게,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이게 영어에서 미래 진행형도 있나요? 미래 진행형은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I will being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 사실은 안 쓰는. 네. I will be I'll studying. be, I'll be traveling. 공부하고 있을 뭐, 거야. 예, 예. 공부하고 있을 거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자. 아니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그렇죠. 12시에 나한테 전화하면 그때 아마 내가 공부하고 있을 거야. 깨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시제고요. 또 다른 차원으로 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능동태, 수동태. 영어에서도 많이 배우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능동태는 어떤 겁니까? 주어가 동사의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write a book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책을 쓴 거죠, 그죠? 이게 능동태죠. 근데 수동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It was I written by write me. 뭐 그러면 주어가 I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그 뭡니까 그 book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 앞으로 수동태는 나오죠. 이게 목적어하고 주어하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the book Book is is written written by by me. me. 나한테 쓰여졌다. 이 책은 나한테 쓰여졌다. 이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거는 주어가 그 동사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때 능동태를 쓰고 그다음에 수동태라는 거는 주어가 영향을 받을 때 쓰는 거죠. 예, 패시브하고 액티브. 네. 영어에서는 패시브. 수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도 있습니다. 중간템?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간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가르쳐 준 게 아니라서 그냥 문맥상으로 뉘앙스로 보면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중간태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중간태를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사로 말하면 제귀 대명사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 기쁘다 뭐 이런 내가 거. 때렸는데 내가 맞았어. 이제 이런 경우. 내가 누굴 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맞았어.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태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행히 수동태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수동태하고 음. 거의 적어도 똑같고요. 그래서 글쎄 그런 것 같은데. 네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간태라는 게 음. 있다라는 있다. 거.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이 동사 지금 저희가 이제 시제도 봤고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어떤 어, 형태, 상태 이런 걸 지금 봤는데 각 경우에 그러니까 동사가 다 이렇게 변화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할 거기다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불길해지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시제하고 태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예. 또 뭐 있습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단수 복수 있죠. 음.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인칭, 2인칭, 3인칭 세 개잖아요. 단수 네. 복수하면은 예, 곱하기 2잖아요. 그 여섯 여섯 개. 개죠? 예,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면 곱하기 3인가요? 참. 어떻게 되나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3, 6, 18. 18. 예, 그 다음에 아까 그게 시제가 그 여섯 가지 여섯 있다고 개.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예. 기억하기로 이게 아홉 가지인가? 아니, 뭐 하여튼 뭐 36개라고 아까 18개라고 그랬죠. 그죠? 18개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됩니까? 18개 곱하기 6 하면 8개. 예, 18개 곱하기 6 하면 108개. 108개. 84개가 예. 예. 아니라 예, 그래서 네. 예, 제가 8번 84개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마 중간태를 빼고 계산했나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3개에서 6개에서 3, 6개에서 2 하면은 12개에서 12개 곱하기 6개. 이 72. 불교에서 예, 예. 나오는 108번뇌가 108 여기서 번뇌요.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김웅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펄싱이라고 합니다. 예, P-A-R 예, SE. PARSING. SING 그래서 펄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싱이 기본이에요. 펄싱을 하는데 펄스. 또 예,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새는 저희가 다 있어요. 예, 바이블 허브나 이제 이런 데 보시면 예,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시면 그다음에 또 좀 쉬워집니다. 표가 어떻습니까? 명사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때 명사 형용사 때 보시던 표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 제가 그 단어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단어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단어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 예를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냥 루오라는 단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사는 다 오메가로 끝난다. 오메가로 끝난다. 그래서 오메가가 뒤에 오메가로 끝났으면 오 동사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주동사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 저거 보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루오 오케이 동사네 요거네 요게 주동사네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루오는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루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일단은 1인칭, 2인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는요. 아까 시제가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 시제 뭘까요? 현재. 당연히 현재형이죠. 예, 현재형이고 그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있었잖아요.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명사에서는 어떻게 됐죠? 1격, 2격, 3격, 4격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또 단수 복수 있었는데 예, 단수 복수는 똑같습니다. 단수 복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걸 외우시지 마시고 요걸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여기 1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태는 아닙니다. 과거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고요. 일단 현재만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현재의 능동태 1인칭에서는 루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아예 잘 안 보여가지고 포인트를 하이라이트로 바꾸면 조금 잘 보이더라고요. 자, 루오 이렇게 예, 루오고 자, 2인칭으로 바뀌면 에이스로 바뀝니다. 여기 오메가 자리가 에이스로 바뀝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에이스. 우리 축구 시합에서 운동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똑같잖아요. 에이스. 예. 그래서 루 에이스.
이렇게. 예, 루 에이스 하면은 너는 푼다. 이렇게. 나는 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대명사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고, 루오, 루오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그냥 루오 내가 푼다라는 뜻이구나. 1인칭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고를 안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에고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쓰냐고요? 왜 쓴다고 그랬습니까? 강조할 때. 강조하는 거. 내가 그런 거야, 내가 풀어준 거야. 예, 바로 나야.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뉘앙스에서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맞아?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쓰여진 거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아 라고 쓴 건지 맞아 라고 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루오에다가 앞에다가 에고 루오 하면 내가 그랬구나 내가 바로 나야 라는 감정하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단어가 그 동사가 72개 뭐 이렇게 108개 108번네 이렇게 되는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걸 보면 뉘앙스나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형으로 썼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저렇게 했다는 뜻이구나. 과거형으로 했으면 그때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그런 뜻이구나. 이제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어서 되게 그 의미 파악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은 루오, 루에이스. 자, 3인칭은 A를 씁니다. 루에. 그러니까 여기 에이스에서 여기 스파가 떨어졌죠? 외우기 쉬우시죠? 에이스만 하나 외워주시면 이거는 아까 기본형이라고 했으니까 오는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자동이고 2인칭에서 에이스 운동선수 에이스 거기서 하나 떨어져 나가서 A가 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레게이 그랬죠? 그가 말한다라고 그랬다. 칭이 관수 현재 그겁니다. 그러니까 루에이 하면은 그가 푼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도 이렇게 처음 이 관문만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자 이제 근데, 복수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복수형으로 넘어가면 여기 근데 좀 목사님 그 루어로 발음해도 되고 리오도 되죠. 저는 자꾸 리로 발음이 그렇게 하락했어요.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리. 루어 해도 되고 리오. 예, 뒤에 우가 나오니까 리로 아,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가시면 복수형 1인칭은 오맨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외우면 좀 쉬우냐면 아멘. 아멘하고 비슷하죠? 아멘은 아니고 오맨입니다. 오맨. 옛날에 오맨이라는 저희가 어렸을 때 무슨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배기 영화, 무서운 공포 영화였던 것 같은데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가 쉬웠습니다. 자, 루오맨 하면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푼다 이렇게 돼. 우리가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푼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그럴 때 루오맨 이렇게 되죠. 루오, 루에이스, 루에이, 루오맨. 자, 2인칭. 요게 좀 외우기 힘든데요. 뭐 외우기 힘든 건 없어요. 에테. 저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에스더라는 그 발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는데 에테. 에테. 루에테. 아니면 루이에테. 이렇게 되는 거죠. 에테. 그다음에 3인칭 요거 지금 진짜 힘드시죠? 우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우시아로 외웠습니다. 우시아 왕 기억나시나요? 유다 왕이죠. 우시아 왕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문둥병이 발했죠. 문둥병이 걸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시아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우시아 왕 하면은
이렇게 문둥병 우리가 들은 것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시아 왕은 참 이렇게 평가가 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이 좀, 그 역대하에 좀, 보면 좀 16살에 좁다. 왕이 됩니다. 16살에 음, 왕이 돼서 나름 그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믿음이 잘 좋고 됐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그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젊었을 때 되게 그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는 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그 우시아 왕에 대해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음, 우시아 왕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남왕국 유다에 굉장히 그 잘 나가던 시대의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만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그걸 말을 안 듣고 그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왕은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분향을 하죠. 그래서 그 뭡니까? 문둥,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죠. 비참해. 결국은 거기 살지 못하고 쫓겨나. 왕국에 살지 못하고 별궁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병으로 죽어서 그 왕실에도 못 묻히잖아요. 이제 그 나병 때문에. 음, 근데 저는 그걸 이왕 유출해. 예,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뭐라 그럴까,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결국은 그 사람 말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고집부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독이 된 게 뭐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또 뭐 자기의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어떤 환경이냐면 그 승승장구했고 그다음에 실패를 모르고 너무 잘 나갔던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보면은 뭐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 보면 요즘에 다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련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어날까? 나한테 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게 우시아 왕의 경우를 보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게 합니다. 이게 시련이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어렵죠. 힘들죠. 저도 피할 수만 있으면 잘 피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시련이나 어려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지. 네, 네, 네.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그 1장 6절에, 그 1장 7절에 보면, 마치 연단하는.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음, 것은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근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게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음, 누구한테 쓴 거냐면, 소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겁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왜 썼냐면, 이 소아시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냐면 뭘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데요. 그 핍박을 어떻게 받냐면 막 그냥 모욕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같은 거 해고되고요.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같은 거 너 못해. 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왕따가 되고요. 또 뭐 폭행. 그다음에 그런 게 막 이렇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절에 보면, 연단 구원받은 증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 믿음을, 정결케 한다. 연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재련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우시아 왕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뭐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보통 이게 저한테 전화 오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일로 하지 않으세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굉장히 다운이 돼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잘 돼야 좋은 건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게 너무 다운이 돼요. 어떻게 그 위로할 말이 없어요. 예, 어떻게 듣다 보면. 예. 근데 너무 진리이고 그다음에 너무 이게 그 단순하고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 그 시련은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러면서도 저도 참 뭐라 그럴까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예,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보면 그 연단한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저기 금 있잖아요. 예. 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연 상태에서는 금으로 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돌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강에서 이 금을 채굴하면 그거를 그 재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연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금을 뽑아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금이 얼마나 섞여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돌하고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돌 사이에 금이 얼마나 섞여 있을 것 같습니까? 한 0. 몇 프로 아니에요? 0. 몇 프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사실은 제가 이거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이게 좀 묵상하게 됐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몇 프로 정도 되겠지. 뭐 한 1%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0. 0.1%? 0.01%? 이 정도 되겠지.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금강석 1톤이면은요 1g이 나온답니다. 금이. 그러면 아. 1톤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100만이에요. 100만. 100만 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돌 1톤에 금이 1g에서 한 5g 정도밖에 안 된다. 없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믿음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 믿음이 뭐 1톤까지는 안 돼도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한 0.1%, 0.01%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100분의 1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작은 교회 힘들지만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이 설교 좀 하니까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어떻습니까? 그게 100만 분의 1의 상태로 있는데 그게 그냥 그 100만 분의 1의 상태로 그 연단 받지 않으면 재련되지 않으면 그건 금이 아니라 돌이에요. 그냥 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걸 지나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금이 될 수 없다. 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면서 제가 말씀 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또 말은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저부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겁이 나요.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게 아니라 말씀 보시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참 알던 말씀이냐.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돌 상태로 머물기 때문에 재련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있는 것도 황당한데 100만 분의 1도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돌입니다. 돌 상태로 있다는 걸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묵상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시아 왕이 전혀 우리 가운데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지? 왜 이러지? 근데 그게 결국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 예,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돌, 그거 안 고치면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니에요.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한 100분의 1은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이 100만 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참 그런 저희가 그 우시아 왕 또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서 그것들을 좀 생각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 말씀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 보면 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 이사야서에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우시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딴 쪽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그 복수형의 우시야 우시 이걸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우시 예. 이거 외우게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단수에서는 루오, 루에이스, 루에이, 그 다음에 루오멘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루에떼, 그 다음에 루우시. 어떨 때는 이제 누가 붙어서 루우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뭐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하실만 하시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어떤 게 동사일까요? 자, 여기 이 문장에서 보시면 어떤 게 동사일까요? left. 집사님이 베레토.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오메가로 끝났네. 그렇죠? 왜냐면 오메가로 끊었어요. 브레포인데 요거로 여보세요? 보니까 요거로 보니까 여기 오루 아니, 나만 이게 안 되나? 왜 준이 안 돼? 지금 다 되는데? 유집사님이 지금 난 들어와 있는데 왜? 나가셨어요. 잠깐만요. 자, 난 보여준다더니 먹통이 되더니 지금 연결이 안 되고. 다 잠깐만요.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집사님. 지금 전화를 왜 몰래 해, 그러면? 어, 다시 해봐.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네요, 집사님. 들었어. 일사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못 들어온다고 지금. 네네네. 지금 커넥팅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네네. 이게 유집사님 들리세요? 저한테니까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네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셨더라고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나 화장실 가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끊어졌나 보네요. 그래서, 안 계실 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기 헬라어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엉뚱한 데로, 딴 데로 빠져가지고, 우시아 왕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비디오가 안 되네요. 비디오가 안 되세요? 근데 예, 화면은 이 보이세요? 화면은 보이는데 네네. 얼굴이 안 이- 보이시긴 합니다. 네. 이게 비디오를 액티베이트 해야지. 아니 이게 비디오를 키는데 안 된다고. 네. 일단은 뭐 괜찮으시니까 화면이 예, 보이시면 그냥 이대로 네네.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여기 조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인칭 단수일 때는 오메가로 끝나서 루오. 그다음에 2인칭 단수일 때는 에이스. 그 축구의 에이스 제일 잘하는 사람 예, 에이스가 붙고 요 표는 네. 봤습니다. 그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에이스에서 여기 시그마가 빠져서 A, 루 A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복수로 넘어가면 여기 1인칭 복수에서는 그 우리 저기 아멘 기도할 때 그 아멘하고 비슷하죠? 그 네. 아멘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멘이 붙어서 오멘. 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2인칭 복수에서는 에스더 저는 뭐 에스더라고 외웠는데 에테가 붙고요. 3인칭 복수에서는 우시아 왕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시아 왕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루우시 이렇게 되고요. 루에떼, 루오멘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처음에 너무 힘든데요.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쉽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유 집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어떤 게 동사일까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단어가 동사일 것 같습니까? 힌트 지금 제가 말씀하신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베레포 고 예, 맞습니다. 브레포. 예, 예. 브레포가 동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왜 동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게 어떻게 동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끝에가 오메가로 그렇죠. 끝났죠. 오메가로 끝났으니까. 예, 맞습니다. 오메가로 끝났으니까, 예,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오메가로 끝났으니까, 여기 보면은 오메가로 끝나는 게 1인칭 단수네요. 현재 능동태. 예, 우리 현재 능동태밖에 안 배웠으니까,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니까, 자,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포, 그 다음에 투스. 야, 요거는 뭐, 요거는 이렇게, 오씨. 안트로포스. 요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사람, 예, 인간. 예, 오우스로 끝났네요. 투스로 끝났네요. 기억나시나요? 예, 끝나요? 어떻게 되죠? 요거는? 투스, 잠깐만요. 예, 제가 요거를 좀 오스니까 바꿔보겠습니다. 끝나는. 이게 자꾸 기억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자, 오스는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일격이죠. 오스로 끝났어.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예, 잠시만요. 안 돼요. 목적, 복수 목적. 포인트 옵션. 오씨. 네, 안트로포스. 네, 여기 보시면 네, 남성. 네, 남성, 남성 일격 복수 목, 오스. 예, 남성 이격 오스. 그다음에 남성 이격 뭐죠? 이게 안 써져 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쓰면서 해야지 좀 복수, 편한데. 예, 예. 목적기. 아니요. 잠깐만요. 예. 제가 이게 포인트가 없어졌어요. 포인트가 여기 있다. 예. 자, 남성 일격이 오스로 끝나고요. 네. 이거 안 써지지? 예, 오스로 끝나고 이격이 오로 끝나고 또 뭐였었죠? 오온, 네, 오메가 그다음에 온 이렇게 됐었죠? 온, 이었다, 온. 그다음에 복수형은 어떻게 됐었죠? 복수형은 오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예, 오이 오씨. 그다음에 뭐였죠? 온, 네, 온 그다음에 또 뭐였었죠? 오메가. 오이스, 오이스 그다음에 또 우스. 뭐였었죠? 우스, 오스, 네, 예, 오우스였죠, 그죠? 예. 네, 자, 그럼 보이세요? 예. 여기 네. 복수요? 예, 복수 사격이네요. 남성 복수 사격이네요, 그죠? 목적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트로포우스. 그러니까 이게 안트로 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안트로포우스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되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요거 얘기 안 했네요. 브레포, 예, 브레포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단수니까 1인칭 단수 현재형 능동태니까 예, 어떻게 브레포 나는 보다 뭐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제가 이걸 안 써놨. 여기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는 이렇게 먼저 쓴 겁니다. 인칭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가 나옵니다. 단수냐 복수냐 나오냐. 제가 그러죠? 단수 1인칭 이런 말 안 하죠? 항상 아까부터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 2인칭 복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사에서 뭐냐면 맨 처음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 다음에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잡히죠?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아까 명사형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명사형에서는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 여기 두 번째도 거기 나오죠.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나왔었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일격 이격 삼격 사격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세 개였는데 여기 동사로 넘어가면 네 개가 됩니다. 1인칭 단수 현재형 능동태 이렇게. 자, 한번 보실까요? 바이블 허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지금 열리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